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요.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련 뉴스 전담 변호사죠. 박지훈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지훈입니다. 웃음기 뺀 채로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예고도 없이 추미애 장관이 기자회견을 했고요. 일단은요, 추미애 장관의 그 발표 직접 영상으로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찰 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기자회견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해임을 건의할 것이냐라고 질문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도 안 하고 곧장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이번 징계 청구, 직무 배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상당히 많은 근거를 대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총 5개의 크게 근거가 있는데요. 이 근거 네. 좀 보면요. 첫 번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 JTBC 태블릿 PC 관련된 사건이 진행 중인 그 상황에서 사건 관계자죠. 홍석현 회장을 만났답니다. 이 부분은 뭐 검찰 강령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부적절하죠. 두 번째가 좀 상당히 오늘 처음으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네, 여기 갑자기 생뚱맞게 나온 내용이에요. 요거는 깜짝 놀라서 별표를 좀 쳐보겠습니다. 그냥. 아, 별표 칩니다. 추미애 장관 얼굴에 쳐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별표를 쳤습니다. 이 자, 담백하게 갑니다. 불법 사찰. 오늘 처음 알려진 내용인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네. 올해 2월 달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대검의 수사정보 정책관실에 판사에 대한 뒷조사를 시켰어요. 좀 놀라운데 울산 사건, 청와대 하명 사건이죠.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관련된 판사의 이제껏 정치적 판결을 어떻게 했는지 또 주위의 평판은 좀 어떤지 특히 이제 우리법 연구회라고 예. 진보 성향의 어떤 법원 내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소속이 되는지 취미 활동은 또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조사를 해가지고 요거를 갖고 개인정보 이 성향에 대해서 이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에 조사하라고 또 전달하라고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검찰에서 네. 조국 관련 담당 판사를 사찰을 했다라는 건데 네. 네. 만약 그 사실이라면 이 파장이 엄청 클 것 같은데요. 도대체 예. 검찰이 판사를 왜 사찰한 겁니까? 판사를 뭐 사찰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안 되는 얘기인데 일단은 1월 29일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 또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죠. 네. 청와대 울산 관련돼서 이 하명 사건 의혹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무더기 기소를 했습니다. 네. 또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최강욱 지금 현 의원입니다. 네. 인턴 증명서 위조 관련해서 기소를 했고요. 조국 장관. 그렇죠. 아들. 조국 장관하고 아주 최정점에 있던 상황이고 혹시나 재판에 유리한 결과를 좀 이끌기 위해서 만약에 이 판사가 우리한테 좀 좋은 결과를 안 줄 판사다 하면 시간을 좀 끌면 됩니다. 끌어서 다음 재판부 바뀔 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막 그런 것들을 아마 노린 게 아닌가. 이거는 박피셜이에요. 그거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네. 변호사로서 막 그런 것을 혹시나 노리고 이런 것을 한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그건 이제 100% 추측입니다. 추측입니다. 미로 네. 짐작컨대.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뭐 세 가지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채널A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및 감찰을 방해했습니다. 예. 특히 최측근이죠. 한동훈 검사 예. 감찰을 중단시키고 이 성명 불상자한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 보고도 없이 한동훈을 감찰하겠다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했다고 알렸고요. 이것이 계기로 이게 언론 유출됐습니다. 이 부분 또 문제가 됐고. 그러니까 감찰을 하는데 좀 뭔가 부당하다.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언론에 계속 흘렸다는 거죠. 본인이 네. 흘렸다는 거고 한명숙 사건 당시에 이 수사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감찰을 방해했다라는 혐의도 있고요. 네 번째로는 자신의 감찰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대면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조사를 좀 해달라고 이 법무부에서 감찰을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을 계속 거부를 하고요. 결과론적으로 방문 조사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본인의 감찰도 방해했고 이거는 법무부 감찰 규정에
위반이라는 게 이제 법무부의 지금 입장인 겁니다. 예. 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검찰총장으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국감 뭐 질의 과정이 기억이 날 겁니다. 네. 지난국감. 국감에서 퇴임 후에 뭐 봉사하겠냐라고 하니까 정치에 좀 참여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든 좀 봉사를 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대권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높은 여론 수치가 나왔거든요. 예.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는 것,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라는 게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네. 근거입니다. 그 네. 총장이라는 자리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자리이기도 한가요? 예. 당연히 그래야죠.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기도 하고 만약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 자신의 반대 세력을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대선 차기 네. 대선 지지율 조사에서 본인의 이름을 빼달라고 했는데 네. 최근에는 뭐 그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예. 가만히 좀 그냥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이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궁금한 게 말이죠. 네. 사실 그 4번 보면은 이제 감찰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감찰에 이제 협조하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혐의점들을 어떻게 발견하게 된 겁니까? 자, 요거는 그 본인입니다. 본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이잖아요. 네. 그 이전에 많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을 걸로 보이고 아. 진술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걸 들은 다음에 본인을 조사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 아. 그 변명을 듣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비위 혐의들을 그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확보를 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어쨌든 뭐 추미애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할 정도로 작심하고 낱낱이 공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추미애 장관의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반응을 좀 보였는데 입장을 네.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신 있게 일을 했다고 하면서 네. 위법하고 부당한 처벌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직무집행을 정지를 시켰습니다. 네. 효과는 바로 발생합니다. 아. 출근은 뭐 할 수 있겠지만 네.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대응 뭔지 전례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다면 행정소송이 가능할 겁니다. 직무집행 정지를 그 효력을 뭐 취소시킨다든지. 그런데 이게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가처분 취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법원에서 또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형식적으로는 아마 문제가 없으면 법원에서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더더군다나 판사 사찰했잖아요. 아니 그 뭐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예, 그런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이길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걱정이 되네요.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tay